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숨졌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냐, 불법 행위냐,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봅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일단 이 대학생의 사망 경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얘기했던 그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7월에 이 학생의 전화번호, 얼굴, 뭐 이런 신상 명세가 다 올라오고 지인 능욕을 했다 이런 이제 혐의가 들어가는 건데요. 지인 능욕이라는 것은 지인의 얼굴에 이를테면 성음란물 이런 것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지인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유포를 하면은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그런 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그런 거를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그거의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포착해서 아직 지인 능력을 한 건 아니고 하겠다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거죠. 포착됐다라는 거가 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측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이 대학생은 나는 아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가 유출된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URL을 잘못 눌렀는데 내 번호가 해킹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를 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서 이게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당 대학생 측에서는 억울하다라고 했고 그러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자 박지훈 변호사, 이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반박 성명 입장을 내놨다고요? 일단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입장에서도 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공개한 계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은 뭐냐면 피해자한테 직접 확인을 받았다. 또 목소리 이제 전화하는 목소리를 녹취한 그 부분을 피해자는 들려주니까 맞다라고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한 거고 혹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면 음성 성문 대조를 좀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이 피해자 이제 사망한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별다른 자기 억울하다 얘기하지 뭐 증거 같은 거 예컨대 설치 내역이라든지 삭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문자 내역 이런 것들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디지털 교도소 측은 이 부분에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 교도소라는 저 설립자들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데 이게 실제 교도소는 아니잖아요. 뭐 무슨 권위가 있거나 뭐 관이 만들었거나 공공의 성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 아무나 그렇죠, 민간인이 만들어낸 건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기자,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대해서 좀 뭐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운영자는 올 초에 N번방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골뱅이 N번방이라는 그 사이트 운영 그 계정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가해자들 아니면 N번방에 들어갔던 사람들, 뭐 박사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얼굴 뭐 이런 신상 명세를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노출을 했는데 이게 계정 정지를 당합니다. 그러자 6월 달부터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주로 성범죄자가 많아요. 근데 다른 범죄도 좀 있습니다. 성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요. 수사 중인 사람도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대학생처럼 그냥 그 혐의가 약간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뒤죽박죽인데 어쨌든 너무 형량이 낮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한 거고 일종의 온라인 박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적인 처벌이네요. 사적 제재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형벌 체계가 법원이나 다 미약하게 형벌의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니까 우리가 대신 응징하겠어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 사실 물론 심정이야 누구나 다 그렇죠. 심정이야 뭐 우리가 법원 비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에 어떻게 뭐 주치 감경이고 징역이 몇 년밖에 안 되고 그 마음이야 똑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으로 내가 응징하는 거 이거 우리 현대 인류 문명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자력 구제 같은 뭐 사적인 구제인 거거든요. 보복으로 뭐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죽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법원이나 사법당국이 못하니까 디지털에 이 사람 얼굴을 올리고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네. 우리가 처벌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고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무고한 사람이 벌써 생긴 게 네. 디지털 교도소의 한 의대 교수가 이제 뭐 텔레그램에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신상이 올라갔습니다. 어허. 근데 이 교수는 절대 아니다. 내가 네.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니까 더 욕을 얻어먹죠. 딴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요. 네. 수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그런 대화라든지 사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결국은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난 7월에도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네. 밀양 여중생 그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이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지목이 됐습니다. 어허. 근데 동명이인이었어요. 동명이인이요. 이거 실수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국가에서 한다면 실수는 사실 되게 적죠. 근데 그럼요. 이거는 사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수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경찰, 검찰, 법원, 교정행정,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느리고 또는 때때로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뭐 질타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하면 더 나을까? 그럴 수가 없죠. 국가의 모든 총 역량을 결집해서 만든 게 그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서 만든 게 경찰, 검찰, 법원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 쓰이고 사실은 그 절차에 위반되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행 법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되는 게 이제 명예훼손죄가 지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감수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감수하겠다. 예. 그래서 아하. 지금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셔 진짜를 얘기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 처할 수 있고요. 예. 허위 사실이면 이 더 과하게 처벌이 되는데 그렇죠. 또 이 문제는 계속 우리 지적을 했지만 진행자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도 반하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 구제, 사적 구제 이 불가능한 부분을 지금 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현행법상 좀 불법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자,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사이트 이름은 러시아 사이트 이름이고요. 어허.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해외에 있다. 네. 뭐 유럽에 있다고 했다가 미국에 있다고 했다가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운영자는 그렇게 해서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 예. 경찰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운영자 중 일부를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일부를 특정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아하.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 예. N번방도 그랬듯이 그렇죠. 아마 추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문제는 박지훈 변호사 우리가 짚어봤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이트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검찰, 법원이 신뢰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비율, 징역 비율이 네. 높지가 않습니다. 뭐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높고 또 벌금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너무 성범죄에서 손방망이 처벌 아니냐? 예. 그럼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아하. 그게 반영된 것 같은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심판을 하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요소가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라든지 네. 좀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아하. 지금 예를 들면은 영국에는 레츠고 헌팅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만 박제해 놓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미국에는 변태적 정의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중국에는 인육 검색 엔진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이를테면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박제해 놓은 건데 이게 다 지금 불법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분노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다 불법이고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네.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러한 그 국민들의 불만은 경찰, 검찰 또 사법부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범죄를 응징한다고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것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만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